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챕터 10, 2차 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 y 이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 요 식이 지금 2차 식이죠. 그죠? 이게 2차 식이니까 이놈이 바로 2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이 2차 식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 표준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복습 차원도 되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를 처음부터 우리가 쭉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배우고 있을 때 2차 함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유형. 자, 첫 번째가 뭐죠? 기본형이 있고, 자, 두 번째가 표준형이 있었죠. 표준형.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 배울 것이 세 번째로 이제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자, 이 용어를 뭐 꼭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할 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기본형부터 살짝 정리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이걸 정리하면서 자,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까지도 같이 하면서 해볼게요. 자, 그럼 1번 첫 번째 기본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형. 자, 여러분들 기본형은 y 꼴 바로 ax 제곱이죠. 그죠? 즉 2차 항만 있는 거죠. 1차 항과 상수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y 꼴 만약에 2x 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빠르게 그리려면 x축, y축을 여러분들 그리시고 맞죠? 그 여러분들 x축, y축을 그릴 때는 항상 축을 수직으로 만든 다음에 이 축의 이름 x와 y를 꼭 적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x 제곱이면 최고차 계수가 뭐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일단 그래프 유형이 아래로 볼록 이런 유형이고 자, 꼭지점을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꼭지점은 어떻게 잡는다고 했나요? 바로 x제곱 요 형태에서 제곱에 걸려있는 요 x. 요 x를 뭐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즉, 그러면 그 0으로 만들어주는 x가 0이니까 x좌표는 제로고 자, y좌표는 여러분들 요 뒤에 꽁무니에 붙어 있는 건데 여기가 없죠. 숫자가 없죠. 그죠? 숫자가 없으면 0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y좌표를 잡을 때는 이 꼭지점도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x좌표를 다시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왜? 이 그래프는 꼭지점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이죠. 그러면 x에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x 0의 제곱은 0이죠. 그럼 2 곱하기 0이 0이니까 y도 y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x제곱에 요 제곱에 걸리는 x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죠. 그게 바로 뭡니까? 꼭지점의 x좌표이면서 축의 방정식이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바로 x 이퀄 0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y좌표는 꽁무니에 있는 것도 맞지만 0을 대입하면 y 값이 바로 y좌표겠죠. 따라서 0,0이 뭐다? 꼭지점이죠. 꼭지점. 꼭지점이니까 요점으로 바로 꼭지점이 되고 뭐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게 바로 y 이퀄 2x 제곱인데 물론 이제 꼭지점이 0,0은 있지만 우리 2차 함수를 그래프를 보통 그려달라 하면 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남한테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숫자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세요. 1을 넣으면 요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1을 대입하면 맞죠? y값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거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한 점만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다. 이런 거죠. 물론 얘가 y 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제곱이면 어떻게 되나요? 위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도 똑같죠?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바로 대칭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바로 대칭축. 요 y축이죠. y축. y축이죠. 즉 x 이꼴 0이 바로 y축이니까 그죠? y축이 바로 뭐다? 대칭축이 된다. 이 축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들은 뭐한다? 포개어진다. 맞죠? 그리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두 개는 뭐다? x축 대칭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본형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더 폭이 좁아진다. 맞죠? 즉 절대값이 클수록 맞죠? 절대값이 클수록 더 폭을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이 그림의 폭은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이차 함수는 요 대칭축, 즉 축의 방정식에 따라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쪽, 즉 양수일 때 먼저 보면 x값이 커질수록 내리막이는 감소하죠. 여기는 감소하고, 맞죠? 여기는 y값이 커지니까 증가하죠. 얘는 x값의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다. 우리 이거 정리 다 했죠, 그죠? 이게 기본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표준형을 한번 가볼까요? 표준형. 자, 표준형은 뭐죠? 표준형은 바로 이 기본형을 뭐 했습니까? X축이나 또는 Y축으로 뭐 했는 것이다? 평행 이동했는 거죠. 평행 이동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그죠? 요 Y 꼴 AX 제곱 어떻게 됩니까? A는 그대로 놔두고, 자, X축으로 P면 X 자리에 X 마이너스 P니까 여기 X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죠? 제곱되고 y 자리에는 이 자리에 그죠? y 마이너스 q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q가 이하하면 플러스 q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이 바로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표준형은 여러분들 우리가 딱 아주 고마운 식이에요. 왜 고마운 식이냐면 이 표준형을 딱 보면 꼭지점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뭐 P, Q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즉 어떻게 구한다고요?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P의 제곱인데 이 제곱에 걸리는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X 이꼴 P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고 맞죠? 그 다음 꽁무니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Y좌표인데 우리 조금 전에 여기서 Y좌표를 구하는 방법대로 구해보면 자 X자리에 다시 P를 넣어보세요. P를 넣어보면 여기 0이 되죠. 그럼 전체가 0이 되니까 Y는 Q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칭축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X 이꼴 항상 대칭축은 꼭지점의 X좌표다. 꼭지점의 X좌표와 대칭축은 항상 똑같다. 맞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y 꼴 만약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x축 하나 그리고 y축 하나 그리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꼭지점이 얼마예요? 2,1을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꼭지점이 2,1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가 바로 꼭지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점이 꼭지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x제곱의 계수가 자, 여기가 1이죠. 그러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아래로 볼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기는 한없이 올라가고 여기도 한없이 올라가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y축을 통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되겠나요? 좀 그림이 안 예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한 점은 표현해 주자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한 점을 표현해 주면 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표현해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점이 어디냐면 요 점이죠. 요 점이 지금 뭔가요? 요 점이. 요 점이 바로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되겠죠. y절편. 맞나요? y절편이 됩니다. 그죠? 그럼 y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값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한다.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어서 5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5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그림이 이 간격이 1인데 이 간격이 1인데 이 간격이 4다. 좀 말이 안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예쁘게 그려주려면 눈금을 딱딱 1, 2, 또 이쪽으로 1, 2, 3, 4, 5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면 좀 예쁘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렇게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격을 여기 1 주고 내가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을 대충 이래 그렸다면 알겠죠? 여기가 그냥 5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5가 돼버리면 요 간격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1이 되지만 요 간격의 길이도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매번 문제 풀 때마다 간격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 한 개 기억하세요. 그래프를 그릴 때 꼭 X축, Y축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중에 축을 나중에 잡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꼭지점이 2하고 1이기 때문에 여기가 꼭지점이 그냥 2하고 1인 거예요. 2,1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고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됐나요? 이렇게 그려주면 자, 판단을 해보세요. 판단을 해보면 여기가 먼저 y좌표가 1이죠. y좌표가 1이라는 뜻은 x축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x축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맞죠? x축이 아래에 있어야지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어야지 이 그림이 위에 붕 떠야 되겠죠. 이 y가 1이니까. 그 다음에 x좌표가 2라는 말은 이쪽이 바로 뭐가 된다? y좌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참고용으로 그래프를 나중에는 축을 먼저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개형을 그린 다음에 축이 필요하면 나중에 축을 그리는 이게 바로 고등학교 때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항상 축을 먼저 그려놓고 여러분들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보시면 바로 이놈이 바로 뭡니까? x 이꼴 2가 바로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되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래프가 내리막이니까 바로 뭐가 되죠? 감소 부분이 되는 거고, 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그래프가 오르막 분위기죠, 그죠? 여기는 그래프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하나만 더 빠르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y 이꼴 자, 마이너스 2에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자, X축, Y축. 자, 꼭지점 얼마입니까? 우리 꼭지점 빨리 읽어내야 됩니다. 꼭지점은 얼마죠? 요거 제로니까 마이너스 1,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3이 여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마도 꼭지점은 바로 여기가 되어서 바로 요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된다. 그리고 최고차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위로 볼록이 되니까 거리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쭉 내려올 것이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뭐 잘 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밑으로 될 수도 있죠. 이 X축 위를 지날 수도 있고 X축 아래를 지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자, 좀 지어보고 합시다.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지났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가야 되니까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Y축과 만나는 점은 바로 X절표니까 X에 얼마를 넣는다? 0을 넣어야 됩니다. 0을 넣어보면 얼마입니까? 1이고 요 전체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플러스 3이고 1이 되죠. 따라서 그래프는 이쪽을 지나죠. 바로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이 그래프. 이해됩니까? 왜? 여기가 0,0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0, Y절편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 아무렇게나 쭉쭉 끄면 이쪽은 그냥 X축과 만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쪽은 어떻게 된다? 이쪽은 어떻게 된다? X축 위를 지날지 X축 아래를 이 위를 지날지 이 아래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지날지 이걸 여러분들이 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놈이 바로 뭐가 됩니까? 대칭축이 되죠. 대칭축은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됩니까? 증가 부분이 되고 여기는 바로 뭐가 된다? 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겠죠? 자, 이게 표준형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반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번 개념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일반형은 뭐냐? 일반형은 뭐냐면 이 표준형을 우리가 이 우변에 있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를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하겠다? 세 번째. 자, 일반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반형. 자, 이게 바로 10장. 지금부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y 꼴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전개해 봅시다. 물론 여기서 보세요. 자, a는 절대로 0입니까? 0이 아닙니까? 0이 아니고 이 여러분들 a와 p와 q는 모두 상수죠. 상수. 즉 A, P, Q는 모두 다 뭐다? 숫자입니다. 숫자. 아시겠죠? 숫자란 즉 여기 1, 2, 3 이런 숫자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쪽을. 그러면 Y 꼴은 보세요.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짠짠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것을 몇 배씩 한다. 각각 A배씩 해줘야 되겠죠. 그럼 갑니다. 자, 앞에 그 X제곱은 X제곱인데 A가 있으니까 AX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는 뒤에 거 제곱은 P제곱 되죠. P제곱인데 A배가 되니까 AP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짠짠 하면 마이너스 2px죠. 마이너스 2px인데 a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px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하고 뒤에 또 하나가 뭐 남습니까? q가 이렇게 남죠. 자, 이 식을 뭐 했죠? 다시 한번 이 식을 뭐 했다? 전개했죠. 전개. 전개하면 이런 식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뭐다?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저 표준형을 맞죠? 무슨 형을 표준형을 뭐 했는 거 전개하면 무슨 형이 된다? 일반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세요. 이 식을 너무 복잡하니까 y 꼴 여기는 ax 제곱을 적어주고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apx인데 이건 다 숫자죠, 숫자. A도 숫자, P도 숫자고 숫자끼리 곱해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떤 하나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도 이 전체가 숫자이기 때문에 B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BX 이렇게.
bx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어때요? x도 없고 상수항 맞습니까? 상수항. 맞아요? 상수항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숫자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쓴다? 이렇게 c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해 준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형은 그냥 표준형을 뭐 한 것이다?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형과 표준형의 차이점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어느 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할까요? 자, 표준형이 편하죠. 왜냐하면 표준형은 이 식에 딱 보면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꼭지점이 바로 보이죠. 꼭지점이 바로 보이죠. 근데 얘는 꼭지점이 보인다, 안 보인다? 꼭지점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맞죠? 이런 식으로 다 뭐 해놨기 때문에 전개를 해놨기 때문에 꼭지점을 알 수가 없죠. 맞죠? 그거 두 개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지점을 아니까 얘도 대칭축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대칭축이 바로 보인다, 안 보인다? 대칭축은 바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근데 최고착에서 보세요. 얘도 A고 얘도 A죠. 그러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어때요? 바로 보이죠. 얘도 보세요. 얘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지점과 대칭축은 바로 일반형에서는 다시 표준형에서는 바로 볼 수가 있지만 일반형에서는 바로 볼 수가 없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자, A야 뭐 최고차 계수 X제곱의 계수는 바로 부호를 볼 수 있으니까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은 바로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꼭지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꼭지점을 알면 또 뭐를 알 수가 있나요? 대칭축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대칭축을 알면 꼭지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꼭지점 알면 대칭축 알 수 있는 거고 대칭축 알면 꼭지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프니까 뭐가 x절편, y절편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음 개념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와 비교해서 1차 함수는 뭐가 중요하죠?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y 꼴 ax 플러스 b잖아요. 그죠? 1차 함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가 바로 a잖아요. 그죠? x 개수. 맞죠? 1차항의 개수가 기울기고 맞죠? 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니까 그래프에서는 항상 절편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항상 절편은 중요하기 때문에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중요한 것이고 대칭축이 중요한 것이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형은 여기에서 꼭지점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일반형을 다시 뭐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자, 교재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차 함수 y 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y 꼴 a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고쳐서 푼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일반형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림을 그린다.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느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즉 지금 이게 일반형이잖아요. 일반형인데 이 식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지를 한번 공부해 보자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봤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겠습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형, y 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형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표준형으로 어떻게 고치느냐, 즉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완전제곱식 형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요, 잘 봐요. 일단은 이 A로 묶어줘야 됩니다. A로 묶습니다. 이 식을 A로 묶는데 어디까지 묶어주냐 하면 요 X항까지만 묶어주면 됩니다. 상수항은 묶지 않아요. 알겠죠? X항까지만 묶어줍니다. 그러면 A로 묶으면 여기 AX 제곱이 되고 요게 BX가 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A와 곱해서 BX를 만들려면 여기가 A분의 BX가 되면 됩니까?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AX 제곱이 되죠. AX 제곱이 되고 또 전개를 하면 A가 약분이 되어서 BX가 되죠. 상수항은 묶지 않습니다. 상수항은 묶지 않아요. 됐죠? 까지. 그래서 X제곱의 개수로 이 X항까지 A로 묶어준다. 즉, 뭡니까? 공통인수는 없지만 A로 이렇게 묶어준다. 그리고 상수항은 그대로 둔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완전제곱식 만듭니다. 이 식을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A는 그대로 놔두고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잖아요. 그럼 이 식을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려면 여기 어떤 숫자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누가 더 필요할까요? 바로 X 계수. 맞죠? X 계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X 제곱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2A분의 B 맞아요? 2A분의 B. 여기 바로 2A분의 B가 되죠. 이 제곱이 여기에 뭐하다?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더 필요하죠. 그런데 원래 식에는 이 값이 없었는데 요걸 더해 줬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되겠다? 요렇게 빼주면 되겠나요? 요렇게 빼주면 되나요? 그럼 여기 없어지니까 이 위에 식하고 똑같죠. 그 대신 플러스 C는 뭐 해놔야 된다? 붙여놔야 된다 이 말이겠죠. 말뜻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어요? 요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없는데 더해줬으니까 빼줘야지 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아지겠죠. 됐습니까? 항상 어떻게? X 개수 반의 제곱. 꼭 외웁시다. 맞죠? 알고 있죠? X의 개수 반의 제곱.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이렇게 더해주고 빼줬으니까 요까지 식을 한번, 요게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에 요까지를 만들면 바로 X 플러스 바로 2A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되고 여기 또 하나 더 남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A로 분배 법칙을 해줍니다. 분배 법칙을 해주면 자,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자, 이렇게 곱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맞죠? A 곱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뒤쪽 파트를 조금 정리해 줍시다. 정리해 주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이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요거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고 이쪽은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럼 이 A 하나와 요 A 하나는 약분이 되고 4A로 통분합시다. 그럼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 얘는 원래 분모 1인데 4A로 바꿨으니까 분자에도 4A로 곱해주면 바로 4AC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플러스 요 전체를 다 계산했으니까 맞죠? 이 전체를 다 계산했으니까 플러스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되지만 자,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이 위에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요식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4A분의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표준형이 되는 거죠. 표준형. 표준형. 자, 그럼 표준형이 됐죠. 이게 바로 보세요. A에 가로 열고 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 형태니까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읽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비교하면 여기 A의 X 플러스 어떤 숫자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숫자다.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꼭지점이 얼마가 됩니까? 꼭지점. 자, 꼭지점은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꼭지점은 반드시 요 제곱에 걸려 있는 요 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는 x 값이죠.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가 0이니까 바로 x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요 자체를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면요. 쏘리. 그럼 여기가 누가 없어져야 되나요? 그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요 x좌표가 바로 뭐라 그랬죠? 축의 방정식이라 그랬죠. 축의 방정식.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은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을 이 문자로 연습을 꼭 3번만 해보세요. 아니면 5번까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못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 A, B, C에 뭐가 나오니까 숫자가 나오니까 맞죠? 자, 조금 더 숫자를 해볼 거예요. 숫자로 하면 여러분들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한 번쯤이 아니고 최소 3번, 5번 정도는 해보기 바랍니다. 자, 하는 방법만 알면 되지 이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자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일반형을 가지고 바로 이 꼭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만 외우면 되냐 하면요. 이 축의 방정식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축의 방정식 외워볼까요? 시작.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 축의 방정식은 꼭 외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외워주세요. 그 대신 이 문자로 연습하는 것도 최소 3번에서 5번은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여기를 다 숫자를 A, B, C가 다 숫자를 가지고 갖고 놀지만 고등학생은 다 여기에 숫자도 있고 이렇게 문자도 있는 걸 갖고 놀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주겠지만 이 축의 방정식만 외우고 있으면 이 꼭지점은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축의 방정식을 외우고 있으면 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외우고 있으면 그 값이 바로 뭐죠? 꼭지점이 x좌표죠. 그러면 y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바로 이 꼭지점의 x좌표를 이 원래식에 뭐 한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식에 대입. 대입을 해주면 y값 x자리에 이 숫자를 대입을 하면 y값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굳이 이 값을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의 방정식만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축의 방정식을 외웠다고 가정합시다. 마이너스 2a분의 b로 외웠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일반형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을 우리가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치니까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다시 한번 이 제곱에 걸려 있는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값 맞죠? 0으로 만드는 값이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값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인 c인데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요 놈을 어디에? 여기 원래식의 x자리와 x자리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y값이 나오죠. 그 y값이 바로 y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축의 방정식이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알고 대입하면 꼭지점 y좌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는데 뭐죠? y절편이죠. y절편. y절편. 바로 y절편은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0을 대입하면 이 00이 되니까 요 놈이 바로 뭡니까? 바로 y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은 요 C가 말하는 것이 바로 뭐다? y절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학년 때 y 꼴 ax 플러스 b에서 요 뒤에 있는 상수가 바로 y 절편이잖아요. 그죠? 1차 함수에서. 그리고 x 앞에 있는 계수가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착각하는데 친구들이 이 뒤에 있는 상수는 y 절편이고 이 a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이 b를 기울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기울기 아닙니다. x 계수 앞에 있다고. 기울기는 1차 함수에서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2차 함수는 기울기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상수가 바로 뭐다? y절편이다. 자, 여기에서 주의.
뭐가 주의냐면 여러분들 이 일반형에서는 상수가 뭐죠? y절편인데 자, 이 표준형에서 이 끝에 있는 상수는 y절편이다 아니다? y절편이 아닙니다. 요 Q는 뭐죠? 바로 꼭지점의 y좌표죠. 조심해야 돼요. 이 y절편이 아니라 바로 뭐죠? 꼭지점의 y좌표죠. 표준형에서는. 표준형에서는 꼭지점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얘 꼭지점이 뭡니까? 꼭지점이 P, 요거 제로니까 P죠. P, Q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형에서 이 뒤에 있는 꼭무늬에 있는 상수는 y절편이 아니고 꼭지점의 y좌표이고 일반형에서 제일 뒤에 있는 상수는 바로 뭡니까? x에 0을 넣으면 바로 y절편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뒤에 있는 상수가 y절편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y절편은 반드시 여러분들 구할 때 뒤에 있는 상수가 무조건 y절편이다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x값에 뭐를 대입하라? 0을 했을 때 y값이 바로 y절편입니다. 다시 x값에 제로를 넣으면 y는 c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x에다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어보면 y는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p죠. 마이너스 p의 제곱은 p제곱이니까 여기서는 ap제곱 플러스 q가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y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식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숫자니까 대입해보면 값이 나오니까 굳이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일반형에서 상수는 y절편이지만 표준형에서의 상수는 y절편이 아니라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는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했는 건데 요런 꼴을 일반형이라고 요런 꼴을 표준형이라 한다. 이 정도만 알아가면 되겠죠. 다 아는 거겠죠. 자, 요 2번 개념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일단 이제 그래프 글을 그리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방금 시간까지 기본형과 표준형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일반형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 있지만 한번 좀 적어볼게요. y 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먼저 뭐를 해라? 표준형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해봅시다. 반드시 누구로 묶어라? x제곱의 개수를 묶는데 누구까지만 묶어라? x까지만 묶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로 묶어내면 바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3은 적어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갈로 속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맞죠? 어떻게 추가시켜 준다 그랬나요? 반드시 x 개수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을 더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1이네요. 플러스 1을 더해 줬는데 없는 식에다 더하기 1을 했으니까 다시 1을 빼줘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다시 1을 빼줘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배에 자, 여기는 x-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2로 전개해주면 2배에 x-1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냈다? 표준형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을 읽을 수 있나요? 꼭지점은 얼마가 됩니까? 꼭지점은 바로 요 놈을 제로로 만드는 x값이죠. 그럼 얼마예요? 1이 되고 맞죠? 자, 그리고 y좌표는 요 꼭문에 있는 거 표준형일 때는 꼭문에 있는 1이 바로 뭡니까?
y 좌표인데 아니면 다시 x를 1을 대입해 보세요. 대입하면 여기 제로가 되니까 1이 맞죠. 그렇게 찾으면 되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축의 방정식은 바로 꼭지점의 x 좌표니까 x 이꼴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뭡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찾아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거 바로 x축입니다. 그리고 여기 y축이에요. 자, 그럼 x 적어놓고 y 적어놓고 원점 제로 표현합니다. 꼭지점이 1,1이니까 바로 여기가 1,1이니까 요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최고치에서 2니까 양수죠. 그럼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럼 무조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한없이 쭉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이렇게만 올라갑니까?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겠죠. 자, 그럼 어디를 통과한다는 말은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이죠.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뭘 찾아야 된다? Y 절편을 찾아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 Y 절편을 찾을 때 여러분들 조심할 거. 얘가 Y 절편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이건 표준형이니까. 바로 표준형이 아니고 일반형에 가면 여기가 이놈이 바로 뭐가 된다? Y 절편이 된다 그랬죠. 3이 바로 Y 절편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찾으려면 여러분들 X 자리에 뭘 대입해야 됩니까? 0을 대입해야 되죠. 자,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1 곱하기 2는 2입니다. 2 더하기 1을 해야 되니까 3이 맞죠. 그래서 표준형에서 y절편을 찾을 때는 꽁무니 있는 숫자가 아니다. 얘는 y 꼭지점에 y 좌표로 했잖아요. 반드시 x에 0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y절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일반형에 있는 상수가 바로 뭐다? y절편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뭐가 된다? 바로 0,3 y절편이 된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항상 y축과 만나면 y절편 좌표를 잡아줘야 되고 x축과 만나면 항상 x절편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쪽처럼. 됩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대칭축이 바로 얼마예요? 대칭축. 대칭축은 바로 여러분들 x 이꼴 1이 바로 대칭축이죠. 원래 대칭축도 직선이니까 표시한다면 직선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주고 대칭축도 직선이지만 대칭축은 보통 점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이 대칭축에서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꼭지점 y절편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요. 맞죠? 요 놈은 길이가 어떻다? 대칭축을 기준으로 길이가 똑같고 여기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직각이 돼야 되죠.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또 대칭축 이야기는 조금 선생님 또 다시 또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동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습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 y 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즉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다 안 바꾸는다? 안 바꾸고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먼저 뭐를 찾는다? 대칭축을 찾습니다. 대칭축. 즉 축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 자, 그러면 공식이 뭐였죠? 외웠습니까? x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그죠? 뭐 물론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a가 얼마입니까? a가 여기 a죠. 바로 2가 되고 됐나요? 자,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여기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 대칭축이 얼마예요? 1이죠. 1.
그럼 대칭축이 1이다. 대칭축이 1이란 말은 여러분들 바로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칭축이 1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럼 y좌표는 어떻게 찾느냐? 이 1을 이 일반 형식에 대입을 다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을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하면 y는 뭐가 나옵니까? 1을 대입한다는 말은 개수들의 합이죠. 개수들의 합.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도 1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됩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 한다? x축, 자, x축, y축 그려주고 x, y 잡아주고 그죠? 바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저 꼭지점이 1,1입니다. 1,1이니까 2점이 되고 그죠? 맞죠?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2잖아요. 2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y축하고 만나죠. 그 y절편 찾으려면 요 놈이 y절편이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훨씬 빠르죠. 알뜰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식을 가지고 표준형을 만들어라 했잖아요. 표준형을 만들어라고 해도 이렇게 표준형을 완전적 꼴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방식을 이용해서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y꼴 우리가 꼭지점 찾아냈죠. 찾아냈으니까 반드시 야는 x-1의 제곱 플러스 1 돼야 되겠죠. 즉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1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적어줘야지 는정을 하면 x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최고차 계수가 2니까 그냥 여기에 2만 갖다 붙여주면 맞죠? 갖다 붙여주면 보세요. 이 식과 어때요? 이 식은 뭐하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하는 방법을 몰라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이 방법, 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을 학교에서 많이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연습을 꼭 하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도 몇 번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바로 이런 방법으로. 왜? 그림을 최대한 빨리 그려줘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꼭 터득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 위의 내용은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번 시간 1번만 풀고 마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음수니까 겁먹지 말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하는 순서를 먼저 배워봅시다. y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습니다.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 y는 x제곱의 개수로 묶는다. 이렇게.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묶어야 되겠네요. 어디까지? x까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x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2x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5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요 식이 나오죠. 그죠? 됐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x 계수의 반의 제곱이죠. 그럼 얼마야? 1이죠. 그러면 1을 더하고 1을 뺀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묶습니까? 여기서 요 상수 첫 번째 상수까지만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남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여기는 물론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 플러스 1은 여기 1이고 요 마이너스를 먼저 이 사람은 분배 법칙 하면 플러스 1을 끄집어냈네요. 그죠?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면 여러분들 요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에 요게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이 되니까 6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 1이 되고 여기는 6이 되겠죠. 맞습니까? 되겠죠.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 그죠? 그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상수가 바로 뭐다?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y축과의 교점이죠. y축과의 교점은 여러분들 바로 y절편이죠. y절편. 맞습니까? y절편이가 이걸 보고 바로 5라고 하면 되겠죠. 즉 y절편은 5가 되니까 그놈의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0,5가 되겠죠. 물론 꼭지점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축의 방정식은 바로 뭐가 된다? x 이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선생님처럼 우리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y 이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칭축 잡아볼까요? 축의 방정식. 자, x는 마이너스 적어놓고 2에 a죠. 마이너스 1이네요. 이 곱하기입니다. b가 또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마이너스가 많죠? 그럼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합쳐서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고 2가 약분하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나왔죠. 자, 그럼 y좌표는 요 마이너스 1을 원래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1인데 앞에가 마이너스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고 뒤에 5가 되니까 7 빼기 1이 돼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 꼭지점을 찾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5가 바로 뭐다? 5가 바로 뭐다? y절편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훨씬 쉽고 빠르다 하는 거. 뭐만 하나 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나 외워주면 될까요? 바로 대칭축은 이것만 하나 외우면 되겠죠. 대칭축은 x 이꼴 마이너스 2a 분의 b다. 그리고 이놈이 바로 뭐다? 꼭지점의 x 좌표다. 그럼 꼭지점의 y 좌표를 찾았더니 어떻게 해라? 다시 뭐 해라? 대입해라. 원래식에 대입해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그림만 그리고 마칠게요. 꼭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또 y좌표가 6이니까 대충 이 정도 6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죠. 음수면 위로 볼록이 돼야 되겠네요. 위로 볼록. 됐나요? 위로 볼록. 자, 그러면 이거는 한없이 내려오겠죠. 그죠? 맞죠? 그럼 얘는 1로 내려오는지 이 밑으로 내려오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y절편이 얼마였다? 5였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y절편이니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 그래프는 보시면 또 뭐가 있나요? x절편이 있죠. x절편. 우리 다음 시간에 x절편 구하는 거 하겠는데 x절편은 여러분들 x절편은 뭡니까? 누구죠? y좌표가 뭐 되는 거? y좌표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y 자리에 0을 대입해서 x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빨리 그려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다면 요게 대칭축이잖아요. 요게 대칭축이니까 맞죠? 대칭축이니까 이쪽은 바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은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 내려가니까 뭐한다? 감소한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몇 사분면 지납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모두 지나죠. 그죠? 이런 거 모두 지난다. 그죠?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야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